자, 이 사람들은요, 바로 메이지 대학교의 테니스 동아리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의 그 도쿄 신주쿠에서 엄청난 집단 실신 사건이 일어난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요, 실제 신주쿠 2014년도 6월달 그 신주쿠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중에 좀 불쾌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 점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실제로 지켰던 신주쿠 집단 실신 사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신주쿠 가부키초 안의 사진입니다. 자, 여성들이 많이 쓰러져 있죠.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여성들은 치마가 위까지 올라가 있고 옷도 좀 벗겨져 있는 것 같고, 옆에서는 어떤 사람이 토어를 하고 오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경찰들도 보이죠. 자, 여성들은 굉장히 옷을 보면은 좀 꾸미고 나온 것 같은 것 같아. 그치? 옷을 좀 꾸미고 입고 나왔어. 또 남성은 여성을 깨우고 있고, 저 오른쪽 구석에 보면 여자는 저렇게 쓰러져서 앉아있고, 경찰들도 보이고. 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또 한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거 진짜 이 영상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게 실제 이날 어떤 사람이 찍은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단체로 실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막 끌고 가고 일으키고 난리 났어, 그치? 지금 뭐 끌고 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쵸? 자, 알고 보니까 뭐냐면 남학생들이 있잖아? 여학생들의 술에다가 수면제를 탄 거야. 수면제를 탄 거야. 이들은요, 경찰의 조사를 받았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우리 학교 전통이란 말이에요. 라고 했대요. 우리 학교의 전통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사진이 있어요. 이게 메이지 대학교의 테니스부의 뭐 사진이라고 뜬 거예요. 근데 너무 역겨워서 이들이 MT를 갑니다. 대학교 MT를 가요. 처음에는 막 다 즐겁게 웃고 있죠. 다 즐겁게 웃고 있는데 이 MT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MT에서의 사진입니다. 2011년 10월 7일이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죠, 사진에. 처음에는 그냥 술 먹고 취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뭐 게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정도까지는 그래, 오케이, 봐줄 수 있어. 뭐, 지네 둘이 좋다는데, 뭐.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놀러 못하는데요. 여자가 지금 변기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남학생이 중간에 들어와서 저런 사진을 찍고 있어요. 여자의 표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약간 취한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여자가 고라떨어져 누워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남성이었는지 같은 남성인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남성 같죠? 이 남성이 누워있는 여자 뒤에서 팔을 여자 가슴 앞으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둘이 있는 거면 커플일 수도 있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런데 어떤 남학생 한 명이 더 이 여성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성의 엉덩이 골반 있는 부분에 얼굴을 갖다 대고 한 명은 손에 카메라를 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 여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누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술에 많이 취했거나 술이 아무리 취했어도 남자가 저런 식으로 달려드는데 안 일어나는 여자가 있을까? 분명 술에 약을 탄 것 같죠? 다음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그들은 취한 여자를 또 다른 남성이, 아까와는 다른 또 다른 남성이 들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영상 볼게요. 자, 여자는 누워있고요. 남성은 사각 팬티를 입은 채로 아까와 또 다른 남성 2명이 이 여자의 양옆에 누워있습니다. 자, 남자의 손은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 남자의 팬티를 보면 약간 뭔가가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는데, 물론 뭐 속옷 모양이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남자가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 매번 사진을 찍힐 때마다 다른 남성들이 사진을 찍히고 있어요. 매번 다른 남성들이 영상을 찍히고 있죠. 모두 다 같은 날에 찍힌 사진입니다. 2011년 10월 7일에 찍힌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을 보아하니 정말 전통이 맞나봐요. 전통이 맞나봐. 진짜로 전통인가봐요. 그래서 저기서 여학생 중 한 명을 윤관을 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 이 여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2011년 10월 7일 아까 치마를 입은 게 이 여자인 것 같아요. 그쵸? 꽃무늬 원피스 치마에 스타킹인데 이 여자인 것 같아. 이 여자가 이 사진을 찍힌 피해자의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갔는데 이 여자 사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분명 여자들이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말릴 법도 했을 텐데 그런 사진이 없다는 건 다른 여성분들도 뭔가 피해를 받는 게 없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대단한 사실이 있는 거 알려줄까? 나 오늘 도쿄 K 목숨 건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아시겠죠? 자,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입니다. 자, 이 사람도 케이오 대학교를 나왔어요. 케이오 대학이 굉장히 머리 좋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대학교예요. 자, 이 고이즈미 전 총리가요, 케이오 대학 재학 시절에 1967년 4월 이 사람이 여자 후배를 강간한 전력이 있다고 일본의 한 언론 매체에서 나왔어요. 여자 후배를 강간했다고. 야, 고이즈미 일본 알아? 대학교 때 여자 강간했잖아. 어느 한 언론이 그걸 탁 퍼뜨려버린 거야. 그 당시 경찰에 체포됐어. 사실은 이 고이즈미 전 총리가 당시 경찰에 체포됐는데 얘네 아버지가 그 당시에 방위청 장관까지 지낸 거야. 그러니까 부친인 고이즈미 준야의 압력한 거야. 야, 이거 아들이야. 너 우리 아들인 거 건드는 거야 지금? 어? 그래서 얘네 아빠가 압력을 넣은 거야. 그래서 고이즈미는 풀려납니다. 그런 후에 풀리고 나서 다음 달에 영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나요. 그럼 사건이 흐지부지 된 거야. 물론 고이즈미 본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유,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낱 떠도는 소문일 뿐입니다. 부인하지. 그럼 네가 지금 했다고 하겠니? 총리였는데. 어쨌든 이런 전력까지 있는 자가, 후배를 강간한 전력이 있다는 하는 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일본은 진짜 참,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이랑 참 돈과 권력이면 좀 다인 건가 봐요.
자, 어쨌든 이 슈퍼프리 사건이 이전에도 다른 명문대 사교 모임에서도 이런 윤관이 행해지고 있었고 지금도 행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와다 신이치로. 자, 와다 신이치로 아버지는요, 와다 신이치로의 부모님은 이 사건으로 별거를 하게 됩니다. 신이치로의 어머니는요, 정신적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도 친척 집에서 몸을 그냥 겨우 목숨부지하고 계시대요. 친척 집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신세 지고 계시는 거지. 아니, 아들이 강간범이라는데 세상에 충격 안 받을 엄마가 어딨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신문 보고 안 거야. 경찰서에 체포됐다는 그 말 듣고 안 거야, 세상에.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이 변호사한테 우리 아들이 아무리 이렇게 일을 안 했대지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이거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울면서 호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자, 이 사건 이후로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낙담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식사도 이게 밥이 뭐 목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돌멩이 씹는 것 같지.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요 체중이 13kg나 줄었대요. 속상해 이런 얘기 들으면. 현재 아버지는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냐면 피해자분의 합의금 때문이죠. 아들과의 접견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들과 뭐 접견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걔 얼굴 안 보내.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아니, 남자 새끼가 이런 사건을, 나는 그 새끼 안 봐요. 아버지가 끝까지 접견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접견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이랑 그 기자들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대. 이 새끼는 죽여야 됩니다. 내 아들이고 뭐고 얘는 죽어야 돼. 아니 한 번 죽은 걸로는 모자릅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때려 죽여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한 번 죽이는 걸로는 용서받으면 안 된다. 한 두 번 정도 죽어야 되는 새끼다. 진짜 때려 맞아서 죽어야 된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다 신이치로는요 부모님을 봤을 때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사과를 했대요. 자, 두 번째 접견에서는 손해배상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와다 신이치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슈퍼풀이라는 이 이벤트 동아리가 굉장히 억대 수익을 얻고 있었어. 뿐만 아니라 그 슈퍼풀이의 동아리 회원들도 티켓을 판 다음에 얘한테 10,000원씩을 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만원 정도 순수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 저축해놓은 돈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오히려 얘가 그 대출을 받은 거야. 500만원을. 5천만원을 빚을 낸 거야. 그리고 얘가 또 지인한테 돈을 빌렸어요. 지인한테 돈을 얼마 빌렸냐? 320만원을 빌린 거야. 그러면은 총 82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9천만원 정도의 빚이 있었어, 얘가. 그래서 아버지가 왜 밤낮 없이 일하시는지 알겠죠? 부모가 솔직히 무슨 죄입니까? 열심히 일해라. 땀 흘려서 버는 돈이 가장 귀한 돈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난 편하게 살 거야. 땀 흘리는 거? 내가 왜? 요딴 식으로 말하더니 결국 빚쟁이가 되고 강간범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지. 아버지로서 와다 신이치로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부모인데 어쩌겠어. 잠깐만. 그런데 부모인데 어쩌겠어. 아들이잖아.
그냥 목 빼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와다 시니치로는요, 부모와 또 자신의 형제를 배신한 죄값으로 눈물로 사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지. 아들이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죄를 빌고 있는데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정도는 납득이 안 되지. 내가 납득하면 뭐합니까? 피해자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실 그 피해자분들, 그분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납득 못하지. 납득 못하실 겁니다. 자, 대체 왜 와다 시니치로는 여자한테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있잖아. 얘는 되게 조용하고 약간 좀 어둡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튀는 애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성이랑 접촉하는 게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하면은 성실한 애였던 거야. 공부도 잘했으니까. 반에서 1, 2등 했으니까. 그러면서 얘는 지가 이렇게 말했대.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부터 인간관계, 그게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와세다 대학 초기에는 슈퍼프리, 그리고 테니스 동아리, 뭐 그냥 클래스 한 3가지 정도 제가 서클을 들었었거든요. 그건 다 친구를 사귀는 그런 서클이었어요. 그러다가 슈퍼프리 사람들이랑만 놀게 됐죠. 그리고 테니스 그런 것보다는 그 슈퍼프리 선배들이 훨씬 잘 놀고, 그리고 좀 뭔가 믿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슈퍼프리 선배들처럼 행동하면 여자랑 좀 만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중앙대에 들어갔다가 재수를 한 것도, 그래서 와세다 대학을 굳이 입학한 것도, 얘가 항상 이 마음속에는 조용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약간 그런 동경, 화려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애였던 거야. 그러다가 여자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와세다 대학생인데 이렇게 조금 사람이 날 대하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과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 대화를 하다가 선배들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여자 윤관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다가 맞들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처음에는 그냥 윤관을 계속 하니까 여자에 대한 동정심이 좀 없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윤관을 한 거는 제가 처음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직원, 거기 슈프리에 있던 회원이 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얘 변호사인 거지. 살해한 여성분, 강간한 여성분들의 인권을 침해한 점, 그리고 그 여자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점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와다 시니치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피해자 여성분들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으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마음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남은 인생을 전부 바치고 싶다고 했던 와다 시니치로.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긴 복역 생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요, 피해자의 수를 단 하루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피해주신 분들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젠가 제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좀 제 자신을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수를 단 하루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젠가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바꿔나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어떤 대학생들이 일으킨 범죄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남의 일이니까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남의 일이니까 그냥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내 동생이었으면, 이게 내 누나였다면, 이게 나의 아는 지인이었다면,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욕심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그 윤관하는 거는요, 동물도 그렇게 안 한대요. 동물도 그렇게 안 한대. 비열하기 짝이 없는 동아리 회원들은 매번 같은 집단 모임을 가졌어요. 강간할 목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도 면밀하게 세운 계획대로 윤간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술이나 약물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집단 강간을 계속 해왔던 이 사람들, 10년, 14년으로 이게 용서가 되는 일일까요? 동료들에게는 윤간 참여를 약속하고 서로 외부의 강간 사실이 발각될까,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얘 강간한 걸, 윤간한 걸 누가 알게 될까봐 그저 그거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하냐고요? 얘가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시킨 거란 말이에요. 남의 탓하기 바빴던 재판. 이것이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건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은 그냥 성욕의 배출구로만 생각했던 이 인간 쓰레기들. 자,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앞다퉈 다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보상과 대책 같은 걸 마련하는 건 지금도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악은 스스로가 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면을 쓴다. 프랭클린 말인데요. 이 남자도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연예인 같고 리더십 있고 발랄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서는 인간이 차마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했는데요. 아마 자기도 그 끔찍한 짓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흉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앞에서는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가면을 쓰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람 나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강간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 강간당한 추억, 그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이가 나왔을 때, 남편을 가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조차도, 그 사랑을 나눌 때조차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텐데, 저는 강간이라는 게 살인죄만큼 굉장히 잔인한 벌이라고, 잔인한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간에 대한 그 법 제도가 너무 약해요. 길어봤자 2년, 3년인데, 이거는 피해자를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그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점점 더 이런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나라도 강간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법적인 제재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한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다른 피해자분들, 감히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법 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나시나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도쿄 K장 기묘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